네, 그럼 본격적으로 여행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작하기 전에 여행은 생각의 산파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 알랭드 보통의 여행의 기술이라는 책에 나오는 인상적인 표현이죠. 여행은 생각의 산파다. 그래서 움직이는 비행기나 배나 기차보다 내적인 대화를 쉽게 끌어내는 장소는 찾기 힘들다. 새로운 생각은 새로운 장소를 요구한다. 다른 경우라면 멈칫거리기 일수인 내적인 사유도 흘러가는 풍경의 도움을 얻으면 술술 진행되어 나간다. 빠르게 변화하는 그런 장면들은 역시 생각을 빠르게 전환하고 새로운 생각이 나게끔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거죠. 즉 이거는 환경이 사람의 생각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과 일맥상통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무슨 고민이 있거나 생각의 전환이 필요할 때 혹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할 때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창밖에 지나가는 빠르게 지나가는 장면들을 보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거라고 믿어요. 여행의 의미에 대해서 시작하기 이전에 알랭드 보통의 여행의 기술 중요한 그런 문장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 여행을 왜 할까? 그리고 어떻게 할까? 라는 1대단원입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는 여행의 의미와 준비의 영향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멋있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바로 어디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케이프타운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렇게 경기장이 있죠? 이 경기장은 뭘까요? 축구 경기장인데, 자, 이 경기장이 이제 만들어지게 된 계기는 바로 2010년 남아공 월드컵으로 인한 것이겠죠. 이렇게 축구를 좋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세계의 지명, 그 다음에 뭐 도시, 국가를 조금 더 많이 재미있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누구도 다 이제 우리 고등학교, 특히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좋아하는 축구팀 다 있잖아요. 뭐 리버풀이라든지, 뭐 바르셀로나라든지, 맨체스터라든지 이러한 축구팀이 어느 나라에 있고 그 나라의 어느 위치에 있고 또 어떤 팀과 라이벌인지 왜 라이벌이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파악해보고 알아가는 과정도 굉장히 지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행과 관련이 있습니다. 혹은 미국 메이저리그에 대해서 좋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어떤 도시들이 있고 어디에 위치하고 있고 서부에 있는지 동부에 있는지 또 이 도시는 인구가 어느 정도 되며 어떤 산업이 발전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알아보면 야구와 혹은 스포츠와 자기가 좋아하는 팀과 연결지어서 재미있게 공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케이프타운의 모습이고요. 자, 이런 모습을 갖고 있다. 아프리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갖고 있는 생각은 뭐 사막이 있을 거다, 혹은 뭐 열대 우림이 있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 그런 선입견이 있지만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보면은 굉장히 우리나라와 비슷한 온대기후의 느낌이 나지 않나요? 물론 살짝 산을 보면은 건조한 느낌이 나기도 하지만 이렇게 온대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적도가 이렇게 지나가면은 이제 이쪽에 남위에 이제 30도, 40도에 걸쳐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와 비슷한 온대 기후가 나타난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 비슷하진 않죠. CS 기후, 그다음에 CFB 기후가 주로 나타납니다. 지중해성 기후와 그다음에 서해안성 기후가 주로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도 우리 이제 기후와 관련되어 있는 단원에서 좀 더 심도 있게 하지만 너무 깊게는 아니에요. 너무 어렵진 않을 정도로 우리 흥미를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 한번 그렇게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왜? 이거는 세계지리가 아니라 여행지리이기 때문이죠. 자, 여행은 세상을 보는 눈을 다르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아까 말한 그 알랭드 보통의 이야기와 좀 관련이 있는 얘기겠죠? 세상은 내가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나에게 다른 의미가 된다. 그러므로 여행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활동이다 라고 여행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만의 여행을 설계하고 의미를 만들어 갑시다. 네, 여행지리 과목에서는 우리가 이제 수행평가도 여행기를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여행기에 대해서 한번 여행기를 써보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발표해보고 이런 것들을 수행평가에 한번 적용해보고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갔다 온 여행지도 되지만 앞으로 대학교에 가서 혹은 성인이 돼서 가고 싶은 여행지에 대해서 미리 여행 계획을 짜보고 그 다음에 여행을 마치 갔다 온 것처럼 여행기를 한번 써보는 것도 좋은 활동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여행을 한번 만들어보는 과정도 이 여행지리 시간에 한번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행의 의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행이란 일정 기간 일상을 벗어나. 자, 일상을 벗어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Out of life, out of normal life. 자, 평상시에 이렇게 맨날 집에만 있고 내가 살고 있는 도시에만 있고 그게 서울이나 여기 부산 같은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런 대도시의 복잡한 환경이 물론 좋을 때도 있지만 좀 자연, 바다, 산으로 가고 싶을 수가 있고 반면에 산과 바다 이런 촌락, 시골에 사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도시적 라이프를 즐기고 싶겠죠. 아무튼 일상에서 벗어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 활동을 말하는데 좁게는 여가와 놀이, 넓게는 집 밖에 발을 내딛는 모든 순간의 연속을 말한다. 자, 여행의 의미는 그냥 좁게도 볼 수 있고 넓게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비록 이 춘천에 살고 있지만 춘천에서 걷는 일상적인 걸음이 그냥 단순하게 일을 하거나 일상적인 생활이 될 수도 있지만 생각을 달리해서 내가 오늘은 한번 봄이 늦게 오기 때문에 봄이 오고 있기 때문에 장본준의 버스커에 자, 벚꽃 엔딩을 들으면서 한번 춘천의 봄을 느껴보고 싶어 라고 마음가짐을 먹고 헤드셋을 꽂고 춘천을 이제 1시간 정도 걷는다면 이것도 역시 여행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가짐에 따라서 여행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꼭 어디를 멀리 간다든지 그 다음에 다른 나라로 간다고 해서 꼭 여행은 아니라고 하시죠. 마음가짐에 따라서 여행은 바뀔 수가 있다. 자, 인문환경과 자연환경과 인문환경 관계 속에서 다양한 활동이다. 자, 다양한 의미로 인식이 되는데요. 특히 청소년기 여행은 사회성의 발달과 의사결정 능력 활동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자, 여행을 단순히 어떤 새로운 환경과 자연을 보는 것 혹은 문화적으로 다른 것을 보는 것만 이렇게 한계짓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행은 가면 거기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익숙한 문화 환경과 다른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세계 각지에서 온 여행가들도 있어요. 그런 여행가들을 만나서 그들과 소통하고 자신이 갖고 있는 문화에 대해서 혹은 뭐 그런 제도나 뭐 직업 같은 경우 뭐 취미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유하고 나누는 자체도 엄청나게 많은 의사결정 능력, 소통 능력, 사회성이 줄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물론 자기가 영어를 못한다 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만 갖추고 있으면 혹은 용기만 있으면 여행에서 의사소통하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왜냐 여행지에서는 또 여행가들은 오픈 마인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종차별이 있으면 어떡해요? 나는 영어를 못해요. 뭐 나는 여행을 가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직접 가서 그들과 소통하는 것도 아주 큰 여행의 의미와 가치를 둘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능력, 의사결정 능력. 또한 여행은 단순히 관광처럼 정해진 루트대로 가이드대로서 움직이는 그런 관광 상품 같은 여행도 있지만 이런 여행도 있지만 자유여행 자기가 직접 계획을 짜고 이런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는 혹은 이 계획이 내가 원래 계획했던 거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럴 때 판단하는 그런 판단 능력, 의사결정 능력도 키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여행의 묘미이자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따라서 청소년기 여행은 인생의 진로 결정이란 귀중한 자산이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한계가 있죠. 최근같이 이제 바깥으로 외국을 나가는 여행이 굉장히 어려워졌고, 그리고 국내에서도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에 가는 게 힘들어져서 이 여행을 다니기가 매우 힘든 상황이긴 하나, 우리가 한번 간접적으로나마 여행지를 배우고, 그다음에 선생님의 과거에 여행에 다녔던 그런 경험들을 들으면서 간접 경험하면서 또한 뭐 다양한 영상이나 자료나 사진들을 보면서 내 앞으로의 미래 여행을 좀 계획해보고 그려보는 그런 시간도 굉장히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여행의 의미가 있습니다. 네,
변화와 예측과 유연한 수용도 있고요. 인생의 방향 설정 같은 경우에 자 이거 같은 경우에 선생님이 조금 이따 이제 다른 거에 한번 여행을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이해와 배려, 협력, 치유와 행복. 자 변화와 예측과 유연한 수용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여행을 계획했을 때 그게 자신이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유연하게 대처하는가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불평하거나 힘들어만 하지 말고 그걸 자체로 받아들이고 더 나은 대안은 없는지 생각해보는 것 이런 수용 능력, 의사결정 능력도 중요한 것 같고요. 인생의 방향 설정. 선생님은 이제 제가 여행을 이제 많이 다녔는데 여행을 다닐 때 첫 번째 여행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고요. 처음에 이제 캐나다에서 이제 어학연수를 하다가 이제 아무래도 돈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접시를 닦았거든요. 이제 일식지육당에서 이제 한 하루에 10시간 가까이 접시를 닦고 그걸 이제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해서 지냈는데 너무 그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무 피폐한 거예요. 나는 여기에 공부를 하러 왔지만 솔직히 공부를 뭐 많이 하진 않았어요. 공부를 하고 친구를 만나고 그리고 접시를 닦고 이거밖에 못하는 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 돈을 모아봐야 되겠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그래서 모아서 여름방학 때 처음으로 캐나다 동부 지역으로 나야가라 폭포가 있고 토론토가 있는 퀘벡이 있는 온타리오 그쪽으로 이제 여행을 갔는데 그 첫 번째 여행이 굉장히 큰 계기가 됐어요. 내가 처음으로 내가 마련한 돈으로 여행을 갔다. 1살 때인데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내가 무언가 내가 모은 돈으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여행 속에서 굉장히 많은 에피소드도 있었고 그 다음에 실수도 많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거의 보름간 다녔던 여행의 마지막 날 사진을 정리하다가 버튼을 잘못 눌러서 그 모든 사진들이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런 정말 황당하고 어이없는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나야가라 폭포의 그런 강한 물줄기와 그런 사진은 영상을 다 남겨놨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굉장히 안타깝지만 이조차도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에피소드로 남게 되었죠. 첫 번째 여행이고요. 두 번째 여행은 아무래도 유럽 여행인 것 같아요. 유럽 여행은 선생님이 가장 많이 가본 여행이기도 하고 뭐 국가별로 따지면 영국 같은 경우에는 한 8번 정도 갔었고 그 다음에 유럽 여행도 신혼여행도 갔고 그 전에 이제 유럽을 굉장히 여행을 많이 다녔는데 아무튼 유럽은 선생님이 여행을 가장 많이 다녀본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많이 다니게 된 계기가 된 여행이 아무래도 첫 번째 여행이겠죠. 첫 번째 여행 때 30일 가량, 30일 넘게 혼자 여행을 했고 경험이 없는 상태였다 보니까 정말 여기서도 실수도 많이 했어요. 실수도 많이 하고 환전도 잘못하고 길도 잃고 길을 잃는 건 거의 맨날 잃었죠. 그리고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소매치기 당할 뻔 하기도 하고 했지만 그 속에서 겪었던 많은 좋은 사람들 그리고 거기서 있었던 로맨스 체코부터 시작해서 오스트리아, 이탈리아까지 이어지는 그런 로맨틱한 그런 스토리 이런 것들도 첫 유럽 여행에서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것 때문에 유럽 여행을 계속 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게 이제 계기가 되었고요. 자, 여행의 종류로 넘어갈게요. 자, 여행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한데요. 이렇게 여행의 종류를 표로 한번 정리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여행의 종류를 마인드맵이라고 하죠. 이렇게 한번 갈래를 한번 해볼 텐데 즐거움을 위한 여행의 동기 이제 레크리에이션 여행, 교육 여행, 비즈니스 여행 이런 것들이 있죠. 출장 옛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출장을 많이 가게 되겠죠. 그런 동안에 비즈니스 여행도 있고요. 교육 여행, 자기가 건축학을 전공하고 있다, 혹은 뭐 디자인을 하고 있다, 요리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더 심도 있게 공부하고 싶어서 유학을 간다든지, 혹은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보기 위해서 여행을 가는 것, 교육 여행이 될 수 있고요. 즐거움을 위한 여행도 있습니다. 자, 대상지는 국내가 될 수도 있고요, 국외가 될 수도 있고요. 아까 말했듯이 일상 속의 여행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상 겪는 일상도 여행이 될 수가 있다라고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를 했었죠. 자, 도시로 갈 수가 있고요. 촌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촌락을 좋아하는 줄 알았었는데 선생님이 이제 다녀온 여행지들을 이제 국가별로 도시별로 보다 보니까 도시가 훨씬 많더라고요. 특히 선생님이 가장 많이 간 곳은 런던인데 영국의 수도 런던이죠. 그런 곳은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걸 보면 아무래도 조금 더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도시를 좋아하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자연관광과 인문지리. 자연지리 여행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런 지형과 기후를 경험하러 가는 거고요. 그랜드 캐니언이라든지 나야가라 폭포 같은 거. 인문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의 랜드마크 혹은 어떤 문화를 경험하는 그런 인문 여행. 자, 이건 뭐가 될까요? 단기 여행과 장기 여행 가에 들어갈 말은 아무래도 단기, 장기. 아무래도 기간이겠죠. 여행의 기간. 상대적인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기간 같은 경우에는 명확히 며칠부터는 단기다 장기다고 말할 수 없지만 단기는 짧게는 2박 3일, 3박 4일에서 길게는 보름 정도까지 그리고 그 이상은 장기 여행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교통수단 같은 경우에는 아까 방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도보 여행, 선생님이 이제 인생에 좀 많은 계기가 되고 깨달음을 얻었던 도보 여행도 있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 자동차 여행 혹은 유럽 같은 경우는 기차가 굉장히 잘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유레 패스라고 해서 일정 금액을 내면은 일정 기간 동안은 예를 들면 일주일 혹은 열흘, 21일 이 기간 동안에 유럽에 있는 모든 도시들을 모든 국가들을 자유롭게 기차를 타고 이동할 수 있는 여권 검사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걸 쉔겐 조약이라고 하는데 유럽 연합 같은 경우에는 서로 자유롭게 국경을 여권 검사를 하지 않고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차로 철도로 이동을 한다. 마지막으로 항공 여행이 있죠. 자, 이렇게 다양하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여행의 과거와 현재를 보겠습니다. 자, 왕호 천축 국전이라고 해서 8세기 해초 신라시대 승려가 이제 인도를 여행한 그런 여행기이고요. 그 이후에 13세기에 마르코 폴로라고 하는 이탈리아 여행가가 이제 그 당시 원나라죠. 몽골 원나라를 여행해서 동방견문록이라고 하는 여행기를 남겼습니다. 자, 그 이후에 15세기, 16세기에는 이제 신항로 개척을 통해서 이제 아메리카 대륙을 유럽이 발견하게 됐고요. 그 이후에 교통의 발달 그리고 사람들의 인식이 확대가 되면서 이제 좀 더 세계 여행이 조금 더 가속화된다고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서 나오는데 이제 그랜드 투어라고 해서 17세기에 있었던 일인데요. 17세기 영국 귀족 가문의 자제들이 이제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교육 여행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교육 여행. 자, 프랑스를 시작으로 이탈리아를 거쳐 돌아오는 경우를 말한다. 자, 이런 경우에는 바로 뭐냐? 바로 앞선. 자, 선진 문화를 경험해 보는 거죠. 선진 문화를 미리 경험해 보는 이러한 귀족 가문 자제들만이 갈 수가 있었겠죠. 돈이 있어야 되고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되니까. 자, 이러한 앞선 문화를 경험하기 위한 그랜드 투어가 있고요. 자, 그게 오늘날 어떻게 보면 발달된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 게 바로 갭이어예요. 갭이어.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바로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쉬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는 한 해를 말한다. 이때 보통 유럽에 있는 많은 학생들이 여행을 해요. 짧게는 유럽 여행을 하는 경우가 많고 일반적인 경우고요. 아시아나 미국 같은 경우는 여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여행을 하다가 만난 많은 그때 나이로 18세, 19세 정도의 여행하는 유럽인들을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럽게 느껴졌고, 물론 선생님도 그때에 캐나다를 유학을 하면서 여행을 하고 있었지만 그런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잖아요. 네, 여기는 굉장히 일반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현대판 그랜드 투어라고 볼 수가 있지만 이거와 다른 점은 이제 그랜드 투어는 일반 귀족 자제들만 갈 수가 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많은 이제 학생들이 그렇게 다니는 게 일반적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이거와 비슷한 교육 제도를 바로 자유학년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차이점은 얘는 이제 중1 때 하는 거고요. 중1 때.
이제 고3 마치고. 그래서 조금 더 학생들이 성인에 가까운 시기에 자신의 진로와 꿈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시기에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이런 그랜드 투어를 잇는 갭 이어를 좀 교육과정 속에 넣으면 어떨까라고 하는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자, 여행의 영향을 볼게요. 자, 여행은 개인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만 권의 책을 읽는 것보다 천리길 여행이 낫다라는 중국의 고사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여행을 통한 경험이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친다. 자, 모차르트 부치는 일찍부터 유럽 전역을 여행하면서 모차르트 작곡 활동에 어린 시절에 여행이 많은 영감을 줬다고 전해진다. 건축의 거장, 건축가 같은 경우에는 그렇고요. 여행을 통해서 자신의 진로를 결정함과 동시에 많이 경험한 것들이, 그런 경관들이 자신의 건축물에도 많이 영향을 주었다. 자, 그리고 이게 포르투에 있는 렐루 서점인데요. 렐루 서점. 여러분 좀 요즘도 많이 인기가 많죠. 해리포터. 자, 해리포터의 작가 J.K. 롤링 같은 경우에도 그 포르투에 있는 이 렐루 서점에서 집필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이 렐루 서점 내부와 그 다음에 해리포터에 나오는 이 교장실의 모습이 굉장히 비슷한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모습처럼 여기에도 이런 곳에서 작가도 영감을 얻고 여행을 통해서 자신의 작품에 이런 해리포터 같은 전 세계인들이 다 아는 이런 거작이 나올 수가 있다. 뭐 그 외에도 다양한 개인적인 영향도 있지만, 자, 사회 변화를 가져다 두기도 한데요. 그래서 조선시대 사진으로 청나라를 다녀온 뒤에서 열화 일기를 남겼고요. 이 열화 일기를 통해서 청나라의 발전된 문물을 수용할 필요성을 느끼게 됐죠. 이걸 통해서 우리나라는 이제 실학이 발달했고 사회가 변화하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아까 이야기했었던 돌발 산업, 선생님이 도보 여행, 내 생에 단 한 번 하면서 느꼈던 여행자들의 문제 해결 능력 같은 경우에도 키울 수가 있다. 실제적으로 내가 걸으면서 혹은 여행을 하면서 느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자신의 그런 최대 역량, 잠재 능력까지 다 끌어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해요. 위험하지 않은 선에서는 이런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연지기. 자, 그래서 여행은 좋은 말인데요. 보물 같은 시간이 됩니다. 정말 보물 같은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행의 영향 한번 쭉 정리를 볼게요. 친화력, 친구들 만나고 유연성, 생각의 유연성, 관찰력, 열린 사고, 문제 해결 능력, 마지막에 가에 올 수 있는 건 다양한 거 있겠죠? 여행의 창의력, 가에 들 수 있는 창의력, 다양한 경험들은 창의성, 창의력을 키울 수가 있다. 또한 나와 다른 사람들을, 여러 사람들을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사람들의 생각에 대해서 기존에는 선입견을 갖고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배려할 수 있는 이런 공감 능력이라든지 배려심,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세계 시민들이 결국 하나의 지구에서 같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존재구나라고 하는 세계 시민성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세계 시민성. 이렇게 여행의 영향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 다음 시간에는 교통수단의 변화와 여행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시간에 봅시다.